보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1년 기준 64.5%,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4%로 훨씬 높습니다. 다만 암은 80.2%, 4대 중증질환 중에서는 보장률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생각보다 높죠? 그런데 월 보험료 통계를 보면 오히려 민간 의료보험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어요. 월 기준으로 해도 민간보험의 가구당 28만 3,485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보험에 의존하지 않으면 민간보험료 대신 국민건강보험료를 조금만 더 내면 보장률을 충분한 수준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민간보험료 지출을 아깝게 생각하는 이유예요. 민간의료보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암보험, 암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하나씩 따져볼게요. 1인당 암진료비는 21년 입원 환자 기준으로 급여 진료비 865만원, 그중 본인 부담은 110만원, 12.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 부담 상한제, 1년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급여 본인 부담은 환급받습니다. 한마디로 의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 나오면 국가가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되는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고요. 예를 들어 소득 6분위에 해당하면 1년 동안 최대 313만원까지만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제도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우리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비급여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요. 비급여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이 자료를 사용하면 국민건강보험이 80.2%를 보장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급여 본인 부담이 8.8%, 비급여가 11%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계산하면 급여 본인 부담이 110만원이니까 비급여 본인 부담 추정값은 137만원, 본인 부담 상한액은 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1인당 본인 부담 추정값은 247만원입니다. 그런데 다들 실손보험에 가입하셨잖아요. 이번 본인 부담률은 0에서 20%,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죠? 이 시기에 가입해서 급여 본인 부담 10%, 비급여 본인 부담 20%로 가정하면 1인당 본인 부담 추정값은 38만 4천원에 불과합니다. 급여 본인 부담 110만원의 10%는 11만원, 비급여 137만원의 20%는 27만 4천원, 합쳐서 38만 4천원. 평균의 함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진료비 통계를 보면 1인당 평균 급여 진료비는 149만 2,698원, 평균 본인 부담률은 25%. 그런데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6,447명이나 있어요. 참고로 앞서 설명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암 진료비도 마찬가지예요. 평균값만 참고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진료비가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비싼 항암제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의 80%에 달하는 보장률, 본인 부담 상한제, 급여 본인 부담과 비급여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실손보험까지 고려하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을 안 해준다는데요.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식약처에서 허가된 항암제는 대부분 급여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표적항암제는 68%, 117개 중 79개, 면역항암제는 82%, 11개 중 9개가 급여화되었어요. 참고로 아직 급여화가 안 된 비급여 항암제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죠. 아래는 가장 최근에 허가된 항암제를 각각 정리했고요. 급여화된 항암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3개, 면역항암제 1개가 24년 1월 새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요. 이미 급여화된 항암제 급여 기준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사용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는데 이제 방광암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다 나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참고하세요. 표적항암제 특약이 있니 없니, 면역항암제 특약이 있니 없니, 그냥 적당히 사실과 거짓말을 섞은 보험사의 마케팅 포인트일 뿐입니다. 암 같은 중증 질환은 생활비도 준비해야 한다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업무의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 시범사업은 하루 47,330원,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5년에 도입할 예정이고요. 아마도 소득의 50에서 60% 수준으로 늘어날 겁니다. 참고로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 주에만 없는 제도예요. 암보험 같은 민간보험이 활성화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5개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기 부천, 경북 포항에서는 대기기간 7일, 7일이 지나면 최장 90일까지 지급하고요. 경남 창원, 전남 순천에서는 입원 진료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추가로 준비하고 싶으시면 저축 투자로 하세요. 암 같은 중증 질환은 간병비도 준비해야 한다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이 팀을 구성해서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입원료가 6인실 기준으로 하루 22,340원. 제도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간병비의 급여화, 간병비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 말 기준 656개 병원, 7만 363개 병상, 병원 기준 43.6%, 병상 기준 28.9%입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23년 12월 국민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발표. 여기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보니까 만족도가 높거든요. 가장 중요한 간호 인력 근무 여건 개선, 간병 지원 강화, 중증 환자 전담 병실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준비는 저축 투자를 추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보다 민간보험료 지출이 더 많은 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 민간보험료 지출을 줄이고 국민건강보험료를 조금만 더 내도 보장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가리키는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꼭 해야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년 기준 암검진 수검률 58.2%. 도대체 왜 정해진 암검진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보험보다 자산관리, 저축투자에 관심을 가지시고 건강관리에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좋은 방향입니다. 정 불안하시면 의료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보험에 가입할 돈을 모아보세요. 증권 계좌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셔도 좋고요. 이상 거북이였습니다.